말 한마디로 상대를 제압하는 기술.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 당신에게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는데 그 순간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아 그저 멍하니 듣고만 있었던 기억. 분명히 틀린 말인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이 더 당당해 보이고 당신은 괜히 위축되고 집에 돌아와서야 그때 이렇게 말했어야 했는데 하고 땅을 치며 후회해 본 적 단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말은 그저 소리를 내는 행위가 아닙니다. 말은 때로는 방패가 되고 때로는 창이 됩니다. 상대를 공격할 수도 있고 나 자신을 지킬 수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언제,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말하느냐입니다. 그 순간의 한마디가 싸움의 판세를 완전히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태인들은 수천 년간 수많은 논쟁과 갈등 속에서 살아남으며 말의 기술을 정교하게 다듬어 왔습니다. 그들의 지혜가 담긴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혀는 칼보다 강하다. 그러나 그 칼을 쥔 손이 어리석으면 자신을 해친다. 그렇습니다. 말은 무기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쥐지 못하면 되려 자신을 찌르게 되는 위험한 칼날이기도 하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단순히 말을 잘하는 기술이 아닌 말 한마디로 상대를 제압하는 10가지 방법에 대해 알게 되실 겁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을 지배하는 단어의 힘. 이제 더 이상 억울하게 밀릴 필요 없습니다. 지혜롭게, 날카롭게, 그리고 단단하게 말하는 법.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기술을 배워보시죠. 당신의 말이 곧 당신의 힘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말로 상대를 제압하는 기술. 상대의 약점을 찔러라. 말싸움은 논리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심리전입니다. 어떤 말이 사람의 마음을 뒤흔드는지 아시나요? 바로 아픈 곳을 찌르는 말입니다. 겉으로는 당당해 보여도 누구나 내면에 하나쯤은 감추고 싶은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을 정확히 찌르면 그 어떤 논리보다 강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유태인의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은 화살이다. 관역을 모르면 쏘지 마라. 즉, 말로 누군가를 꺾고 싶다면 먼저 관역, 즉 상대의 약점이 어디인지 알아야 합니다. 무턱대고 말한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정확히, 그리고 조용히 찌를 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직장에서 당신을 깎아내리려는 동료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넌 항상 느려서 문제야. 이럴 때 감정적으로 내가 언제 느렸어? 라고 반응하면 상대는 오히려 우위를 잡고 당신을 더 몰아붙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해보세요. 근데 너도 지난번에 꽤 오래 헤매지 않았어? 이 짧은 한마디는 상대의 말 속에 숨은 자만과 허세를 정조준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순간적으로 자각하게 되죠. 이 기술의 핵심은 잘 듣는 것입니다. 상대가 내뱉는 말 속에는 그들의 심리 상태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자만심, 불안감, 과한 자신감, 혹은 숨기고 싶은 실수들, 그걸 가만히 듣고 정확히 기억하세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단 하나의 문장으로 찔러야 합니다. 그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크게 소리칠 필요도 비웃을 필요도 없습니다. 품격 있는 한 방이 더 깊게 꽂히니까요. 자, 다음은 두 번째 기술입니다. 한마디로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힘, 곧 알려드릴게요. 계속 집중해주세요. 두 번째 기술, 말없이 제압하는 법, 침묵으로 압박하라. 우리는 종종 말싸움이라는 표현에 갇혀 있습니다. 말로 싸워야 이긴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진짜 강한 사람은 말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유태인의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침묵은 말보다 무겁다. 현자는 입을 다물고 이긴다. 이 말 단순한 격언이 아닙니다. 실전에서 강력한 기술로 통하는 말 그대로의 진실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친구가 감정을 억누르지 못한 채 당신을 향해 쏟아냅니다. 네가 그러니까 인생이 그 모양이지. 비난이 감정을 타고 날아올 때 우리 대부분은 반사적으로 대꾸하죠. 내 인생이 왜? 이 순간 대화는 이미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립니다. 싸움은 길어지고
결론 없는 말다툼만 남게 되죠. 하지만 여기서 한 박자 멈춰보세요. 그저 침묵하세요. 눈을 마주치고 표정을 바꾸지 않은 채 잠시 숨을 고르세요. 상대는 자신이 한 말의 무게를 뒤늦게 느끼기 시작할 겁니다. 당신이 예상대로 반응하지 않으면 오히려 당황하죠. 그리고 그 타이밍에 단 한마디만 조용히 던지세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쩔 수 없지. 이 말은 무기처럼 날카롭지 않지만 묵직하게 박힙니다. 당신이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는 계속해서 자기 말에 갇힙니다. 오히려 스스로 불안해지고 자신이 지나쳤는지 되돌아보게 되죠. 그 순간 주도권은 완전히 당신에게 넘어옵니다. 침묵은 무기입니다. 시끄러운 세상일수록 조용한 사람이 더 크게 들립니다. 말 대신 침묵으로 압박해보세요. 가장 강력한 존재는 조용히 웃는 사람입니다. 이제 말보다 강한 무기의 진짜 정체를 아셨죠? 다음은 세 번째 기술. 상대의 말에 일부러 틈을 만들어주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함께 가시죠. 세 번째 기술. 틈을 줘라. 무너지게 두어라. 우리는 때때로 상대의 말을 반박해야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고수는 정면으로 부딪히지 않습니다. 틈을 줍니다. 말할 공간을 남겨둡니다. 그리고 스스로 무너지게 둡니다. 유태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논쟁은 칼이 아니다. 그들의 손에 쥐게 하라. 예를 들어 누군가 당신을 향해 감정을 쏟아냅니다. 넌 항상 문제를 만들고 책임도 안 지잖아. 많은 사람들은 즉시 방어하죠. 그건 사실이 아니야. 왜 그런 식으로 말해? 하지만 그렇게 하면 당신은 이미 그들이 만든 무대 위에 올라선 셈입니다. 그들의 감정 속으로 끌려 들어간 거예요. 이럴 땐 반박하지 마세요. 바로 틈을 주세요. 잠시 멈추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이렇게 말하세요. 그래?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더 말해봐. 이 말은 상대에게 자신 말에 책임을 지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틈 안에서 그들은 말합니다. 말이 꼬이고 앞뒤가 안 맞고 결국엔 자기 모순에 스스로 갇힙니다. 그 틈에서 흔들리는 건 당신이 아니라 그들입니다. 말은 공간입니다. 공격당했을 때 오히려 틈을 주는 것. 그것이 당신의 지혜입니다. 그 공간 안에서 감정은 빠지고 진실만 남습니다. 그 진실 앞에서는 어떤 억지도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대화의 주도권은 가장 많이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차분하게 틈을 만들어내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네 번째 기술. 단호함을 감추지 마라. 말에 힘이 없으면 아무리 옳은 말도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시당하고 끌려다니게 되죠.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약한 말은 귀에 닿지 않는다. 맞습니다. 마른 목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단호함에서 힘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상사가 말도 안 되는 지시를 합니다. 이거 오늘까지 끝내.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그건 좀 어려운데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말은 타협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주도권을 넘기는 말입니다. 그리고 상사는 이렇게 생각하죠. 밀어붙이면 되겠구나.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말에는 흔들림도 머뭇거림도 없습니다. 당신의 말에 자신감이 실리고 한계의 기준이 선명하게 전달됩니다. 상대는 잠시 멈추고 당신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단호함은 바로 그 멈칫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단호함은 소리 지르는 것과는 다릅니다. 감정을 섞지 마세요.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면 단호함이 아니라 감정적 반응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메시지의 힘이 약해지죠. 진짜 단호함은 차분함 속에 있습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시선을 피하지 말고 상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세요. 말은 짧아도 좋습니다. 그 한 문장이 단단하게 꽂히면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단호함은 설득보다 강합니다. 다섯 번째 기술에서는 유머 한 줄로 말의 무게를 바꾸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의외의 한마디가
분위기를 역전시키는 순간 꼭 들어보세요. 다섯 번째 기술. 유머 한 줄로 분위기를 뒤집어라. 말싸움의 흐름을 바꾸고 싶을 때 가장 강력한 도구는 의외로 유머입니다. 분위기가 팽팽하게 흐를수록 가벼운 한마디가 모든 긴장을 무너뜨릴 수 있죠. 유태인 격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심각함은 진실을 가리고 유머는 진실을 드러낸다. 예를 들어 상사가 무리한 지시를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밤새워서라도 끝내야지. 그때 이렇게 진지하게 반응하면 상황은 더 경직되죠. 그건 불합리한 요구입니다. 맞는 말이지만 공기가 더 차가워질 수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한마디 해보세요. 제가 배터리가 아니고 인간이라는 건 아시죠? 혹은 저 이번 생에 야근 그만하려고요. 이처럼 가볍게 웃어 넘기면서도 메시지는 분명하게 전달됩니다. 상대는 웃으면서도 당신의 경계를 느끼고 무리한 요구를 한 걸 되돌아보게 되죠. 유머는 공격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거절, 가벼운 경계, 재치 있는 자기 방어가 담겨 있어요. 웃게 만들면서도 상대의 흐름을 끊고 당신의 분위기로 이끌어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억지로 웃기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유머는 타이밍입니다. 정색할 타이밍에 살짝 웃으며 한마디 던지는 게 진짜 센 말이 됩니다. 유머는 갑작스러운 말의 전환점입니다. 무거운 분위기를 단숨에 바꾸고 사람들의 긴장을 풀어주죠. 그 안에 진심과 위트가 섞이면 누구도 무시하지 못합니다. 유머 한 줄, 그게 말의 무게를 뒤집는 힘입니다. 여섯 번째 기술입니다. 감정을 배제하라. 말다툼에서 이기는 사람은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유태인의 지혜는 이렇게 말합니다. 분노는 혀를 무디게 한다. 즉, 감정이 없으면 아무리 똑똑한 말도 설득력을 잃는다는 뜻이죠. 가령 친구가 화난 얼굴로 소리칩니다. 야, 너 때문에 다 망했잖아. 이 순간 당신도 욱해서 내가 뭘 어쨌다고 라고 받아치면 싸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하지만 감정을 빼고 차분히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건 네가 결정한 일이잖아. 이 짧고 냉정한 한마디는 오히려 상대의 격한 감정을 더 부각시킵니다. 결국 감정을 드러낸 쪽이 덜 이성적으로 보이게 되는 법이죠. 감정을 배제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박자만 쉬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목소리를 한 톤 낮추는 것, 이것만으로도 당신의 말은 훨씬 무게를 가집니다. 냉정함은 곧 주도권입니다. 감정 없는 단호한 말은 때론 고함보다 강합니다. 기억하세요. 싸움에서 이기고 싶다면 먼저 당신 안에 분노부터 제압하세요. 말은 이성에서 나올 때 진짜 힘을 가집니다. 일곱 번째 기술입니다. 모호함으로 혼란을 주어라. 말은 명확할수록 좋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때로는 명확함이 갈등을 키우고 모호함이 평정심을 지켜주는 무기가 됩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명확한 말은 싸움을 낳고 모호한 말은 생각을 낳는다. 상대가 당신을 비난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네 계획 진짜 터무니없어. 이때 감정적으로 맞서면 바로 전쟁이 시작되죠. 하지만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네. 동의한 걸까요? 반박한 걸까요? 상대는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동의하는 거야, 아니야? 이 작은 모호함은 상대의 흐름을 끊고 스스로 머뭇거리게 만듭니다. 모호함은 공격을 피해가는 망토이자 상대의 감정을 빼는 소리 없는 해독제입니다. 당신은 싸움에 휘말리지 않으면서도 상대를 자기 말에 갇히게 만들 수 있죠. 단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모호함은 우유부단함과 다릅니다. 목소리는 단호하게, 표정은 침착하게, 그 속에서 흘리는 모호한 한마디는 상대를 혼란에 빠뜨리는 정중한 반격이 됩니다. 기억하세요. 모든 말을 정확히 반박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끔은 애매한 말이 가장 명확한 방어가 됩니다. 여덟 번째 기술입니다. 긍정을 역으로 활용하라. 공격을 당했을 때 정면으로 맞받아치면 결국 감정 싸움으로 흐르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말을 쿨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상대는 흐름을 잃고 말문이 막히기 시작하죠. 이건 유태인의 탈무드에서 말하는 찬양으로 무장해제시켜라 라는 지혜에서 비롯됐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말합니다. 너는 진짜 건방져. 보통은 억울해서 내가 뭘 하고 따지게 되죠. 하지만 이렇게 답해보세요. 나 좀 건방진 구석 있어. 그리고 잠시 멈췄다가 근데 그게 왜 그렇게 거슬려? 이 짧은 긍정과 반문은 상대의 공격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당신을 여유롭고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보이게 합니다. 긍정은 때로 가장 강한 반격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받아들이는 순간 상대는 더 이상 찌를 데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되니까요. 마치 칼을 휘두르는데 맞상대가 웃으며 칼을 쥐어줄 때 공격자는 스스로 그 칼을 내려놓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기억하세요. 긍정은 순한 척하지만 상대를 혼란에 빠뜨리는 심리적 무기입니다. 이제 누군가 당신을 비난하면 한번 쿨하게 인정해보세요. 당신의 여유와 단단함이 오히려 그들의 약점을 드러내줄 겁니다. 다음 9번째 기술에서는 상대의 말을 되짚어주며 그들을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말의 거울, 함께 준비되셨죠? 9번째 기술, 거울처럼 말하라. 그리고 스스로 무너지게 하라. 때로는 상대를 설득하려 애쓰지 말고 그들의 말을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상대가 무리한 말을 할수록 당신은 그 말을 그대로 되돌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유태인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죠. 현명한 자는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상대의 말로 말하게 한다. 예를 들어 누군가 이렇게 말합니다. 넌 왜 항상 남 탓만 해? 그때 당신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내가 항상 남 탓만 한다고 생각해? 그리고 그가 말하면 한 번 더 되짚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네 말대로라면 지금까지 한 번도 책임을 진 적이 없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감정을 담지 않고 차분히 반복해서 상대의 말을 요약해보세요. 그 말 속에 모순이 드러나고 억지와 과장이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한 말을 그대로 다시 들을 때 생각보다 빨리 스스로 불편함을 느낍니다. 말이 격해졌던 이유, 그 감정의 근원이 흔들리기 시작하죠. 당신이 따로 공격하지 않아도 그들이 자신의 말 속에서 길을 잃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의 태도입니다. 화내지 않고 조용히, 마치 정말 궁금한 듯 되묻는 겁니다. 그렇게만 해도 상대는 압박을 느끼고 방어에 들어갑니다. 거울처럼 말하는 기술, 그건 침묵보다 더 강하고 반박보다 더 정확합니다. 당신이 흔들리지 않고 그 말을 비출 때 상대는 자기 그림자를 처음으로 제대로 마주하게 되죠. 이제 마지막 10번째 기술이 남았습니다. 존중을 무기로 바꾸는 법. 가장 부드럽지만 가장 강한 기술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흐름을 정리하며 함께 가보시죠. 10번째 기술, 존중을 무기로 바꿔라. 가장 강한 사람은 상대가 무례할 때도 존중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고요? 존중은 가장 부드러운 형태의 무력 시위이자 가장 치명적인 반격이기 때문입니다. 유태인의 탈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건 칼이 아니라 품이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합니다. 넌 정말 쓸모없어. 그 순간 감정이 치솟죠. 하지만 그걸 누르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 말 꽤 아프네요. 그래도 당신 생각은 존중할게요. 이 한마디는 단순한 인내가 아닙니다. 상대를 낮은 곳에 두고 나는 높은 곳에서 응시하는 태도입니다. 그 말투 하나에 상대는 스스로 초라해지고 자신이 얼마나 모질게 굴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존중은 공격이 아닙니다. 그러나 상대의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고요하게, 예의 바르게, 그러나 결코 무너지지 않고, 그럴 때 말의 무게는 달라집니다. 존중을 잃지 않는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태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말싸움에서 이기는 것보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더 오래가는 승리라는 걸 알게 되죠. 지금까지 말 한마디로 상대를 제압하는 10가지 기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기술들은 모두 결국 하나로 이어집니다. 흔들리지 않는 태도, 그리고 감정을 다스리는 힘. 말로 이기고 싶다면 먼저 스스로를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의 한마디는 누군가의 마음을 흔드는 명언이 됩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말에 품격과 힘이 함께하길 바랍니다.